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 뉴스공장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증인은 시종일관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도 그렇게 부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허석군 증인과 이상민 증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허석군 증인,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증언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제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아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하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좀. 자, 9481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아폰 번호입니다. 제가 그럼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개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아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아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서관 김땡땡 비서관 가져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불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왜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훈 경호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비서관이 와서 비아폰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민간인 노상원에게 준 게 사리에 맞습니까? 전화번호를 전부를 다 공개할까요? 의원님 제가 본부장님, 예. 김성훈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비아폰에는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출 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불출했으면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소통수석이면 소통수석 이렇게 불출 대장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 특, 테스트 가로 열고 수, 테스트 가로 열고 방 이게 뭔지 아시죠? 불출 대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호처 불출 대장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예,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 특, 특전사령관한테 비아폰을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수, 수방사령관한테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방, 방첩사령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테스트 얘가 뭔지 압니까? 보셨죠 이거? 안 보셨다라고 하면 본부장은 직무유기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 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아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테스트 예자 봤어요 안 봤어요? 박선원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 김병지 의원이 의원들을요 할 때 내 하면서 결국은 김병지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맞죠?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와서 지금 인터뷰한 거죠. 특단의 조치가 그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죠? 6일 날?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누구랑 먹었습니까? 점심은 707 단장하고 같이 수행원들 먹었죠? 예. 먹고 나서 내려가는 휴식을 어디 가서 취했어요? 누가 마련해주는 휴식 장소에서 쉬었습니까? 3층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 어디 들어가서 가서 쉬었어요? 예, 쉴 수 있었습니까? 쉴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십니까? 그 자리에 쉴 수 없었죠. 제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는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조용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때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하면은 사령관이 해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봉기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그 박봉기 의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오전에 제가 2번 대통령 2차 통화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 있었어 없어? 예스 노를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다 썼죠. 서명도 했죠. 박봉기 의원도 추천인으로 서명했죠. 707 단장한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 그래가지고 건의한 기억 납니까? 대단히 왜곡하고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2월 3일과 4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출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령관과 국방부 차관 2명만 나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그 관련 부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갔고 전문에서 한 20분 항의했더니 특전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비상계엄이 제2 비상계엄이 열릴 것으로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명령을 받으면 할 것이냐, 이 학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회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3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회유의 대상입니까? 임종덕 장군도 2스타 장군 출신인데 누구가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회유당합니까? 저를 모독하고 군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 사과하십시오.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세요.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 저 있었어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하셨잖아요, 회유. 아니 제보자 얘기를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할게요.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위 간사니까 와달라 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707 특임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체크는 해야죠.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12월 10일 국방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김용현 피소추인은 김용현은 피고인은 이 본인도 그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이 국방위에서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명이 아직 다 찾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하면서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의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간 안에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습니까? 철수 지시는 지난번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분명히 제가 그때 처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공안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안 의결되는 상황을 제가 약 2분 정도 지난 뒤에 의결됐다는 상황을 인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비아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이 알았다 얘기하시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 뒤로 바로 전화를 끊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끝까지 하고 그럼 이 말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도 마음먹고 있었구나, 이자들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경내나 국회 안팎으로는 국회 관계자들, 보좌진들 또는 국회를 지켜주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서울지방법원 습격한 사람들처럼 당시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까? 군이 개입할 만큼 그 치안이 우려됐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도화될 것을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국회 안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국회를 판단하는, 확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회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제가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 영역 밖의 문제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그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서유지였다, 경고용이었다, 시민보호였다는 말을 제가 상황 비상이 끝난 이후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국회 시설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난번부터 12월 1일 6개 장소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라라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제가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을 확보하라는 의미를 받을 때는 통상 군인들은 명확하게 그 확보하라는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지침을 줍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지침 없이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만 저한테 부여됐고, 저도 707 특임단장한테 확보해서 경계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지금 여기 계신 안기배 의원님들 이렇게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론적인 것을 거꾸로 다시 맨 앞으로 뒤집어서 국회의원을 잡지 말랬다는 말이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현장에 있는 707 특임단장과 거기에 있던 작전 요원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현장 지휘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철수 지시나 재반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 김용현이나 윤석열 내란 공범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가로채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을 제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같지만 민주당이 회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 전에 오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저한테 대통령 2차 통화 내용을 말씀을 저한테 해달라고 여기 지를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점심 먹으면서 이 사항도 어찌됐든 간에 사실대로 가야 된다는 제 스스로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국방위가 열리게 되면 제가 관련된 내용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일부 보면은 보시는 거에 보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됐는데, 또 그거에 추가해서 23년 10월 8일에는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료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용 PC가 아니라 네. 업무용 그 내부방의 PC와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 PC를 같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해킹된 그 PC는 인터넷이 가능한 외부망 PC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2군단 부군단장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정보사 휴민트의 현역 최고참이시며 책임자도 역임하셨습니다. 계엄 위기에 빠진 속에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정보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사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증인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2024년 5월 말에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죠?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뜻밖의 전화였고 6, 7년 만에 전화할 일이나 관계가 없는데 전화 와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네.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지는
한번 볼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제가 그 사령관하고 촉촉 부대장 근무할 때 네. 그 저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인정하냐 하면서 네 뭐 고집 세고 뭐 인정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면서 뭐 그게 주 내용이었고 전화를 바로 끊었고 저는 한참 왜 이런 전화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계엄 이후에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의 반응이 노상원과 반갑게 뭔가를 도모하거나 협조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문상호를 시켜서 증인을 여단장에서 직무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저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거리가 안 되는데 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계엄이라고 이게 전제를 하니까 사실 그 노상원 사령관은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기 문상호 사령관하고 둘이 그 협의해서 저를 좀 배제시키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월 통화 이후 한 달 뒤에 정보사 역사상 초유의 기물 유출 간첩 사건이 터졌고 그저께 20년형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책임자 문상호가 끝까지 살아남았죠. 이런 네. 과정이 모두 노상호와 함께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지금은 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언론에는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는데 사실 언론에 다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또 사건화가 생길 문제도 아닙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외부 영해사무실 지원이 그 문제가 됐는데 사실 외부 영해사무실이라는 거는 저희가 민간 영역하고 협력하거나 협업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 목적입니다. 휴민트 관리, 블랙아웃 관리할 때 원래 이렇게 해오던 기관 조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걸 사무실 지원한 거를 업무 배임으로 걸었고 예,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수첩 보면 정치인 납치, 북한군 복장, 미군 살해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수거 대상, 수집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보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김영현 노상원이 22차례나 만났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한 사이로서 두 사람이 마치 암호를 만들듯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계획과 행동을 했는데 원래 노상원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1년 딱 근무했습니다. 사령관 저는 속초부대장으로 근무했고 저희 속초부대가 대북 임무가 북한 전역에서 대북 임무를 준비하고 또 변경하거나 또 새로 임무를 준비하거나 그런 사안들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노상원 사령관의 어떤 지시나 내용 중에 이해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수용하기 없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지시가 있었고, 또 그런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계엄 때 그 계엄 수첩에 뭐 그런 사살, 납치, 수거 이런 걸 보면서 일반 사람으로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노상원 사령관이면 이건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왜 김영현은 방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부 그리고 노상원을 활용해야 했을까요? 방첩사는 그 무력이나 완력 이런 어떤 특수 이런 인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 예. 또 계엄에 필요한 어떤 그 작전이나 무력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하려면 방첩사는 안 맞고 예, 그건 뭐 정보사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에 계엄 임무가 있습니까? 원래? 즉 전평시를 막론하고 정보사의 휴민트 조직은 계엄 임무에 종사하지 않는 특수부대죠. 계엄 임무 자체가 없습니다. 계엄 임무 자체가 없고 저희는 전시 평시 임무만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불법 계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계엄이라도 정보사는 동원될 수 없는 부대입니다. 바로 그건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계엄 역사에 정보사가 동원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요번에 윤석열 공소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추가된 내용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공세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외 조치사항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상민 장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추가 진술이 없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검찰이나 공수처에 추가로 이런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공소장은 검사의 주장일 뿐이고 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십 차례 방문을 했죠. 네. 예. 그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운세를 물어봤는데 2024년부터 그 나란 일을 언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도부터. 예.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전결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네. 그 뭐 그때 배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군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는가요? 군인이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이미 아. 파악을 해가지고 오신 상태였었고요. 아 예. 나와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때 뭐 군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예. 몇 명 정도였나요? 그 군인들은?
수십 차례 오실 때마다 군인을 사실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숫자로 그냥 기억을 하시겠네요. 네네. 많은 숫자. 그럼 사진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펜으로 적어왔나요? 아니면 문서를 가져왔나요? 펜으로 적어 오셨어요. 그럼 사진이랑 이렇게 가지고 왔었나요? 사진을 제가 사주를 보고서 뭔가를 잘 몰랐을 때 네. 얼굴을 조금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사진을 몇 차례 조금 보여주셨었어요. 아, 그러면 좀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군인들이 혹시 있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아,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군인들이었다라는 네. 거고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좀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그 사람들의 운.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신뢰도 될까? 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우리 편인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군인이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나빠서 뭔가 올라가다가 뭐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를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면 반응은 어땠나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아, 내가 보고 뭔가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아,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네네.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아, 장관 전에부터.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때는 없겠냐?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혹시 그분이 본인이 전 그 정보 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신 이선진님께 말씀하신 적 있나요? 투스타로 전역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예. 정권이 바뀌면서 옷을 벗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전 장관일 때 물어봤을 때 장관으로 갈 수 있을지 어쩔지 네. 그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풀리면 본인도 서울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군 내부에서 김 전 장관의 지위를 그 강화하거나 특정 세력을 뭐 제거한다는 그런 아까 그 배신자 이야기를 할 때 좀 네. 그런 느낌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런 적은 없고요. 네네. 근데 그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에 언론에 나중에 계엄이 터지면서 그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한 배경. 수십 차례 만났는데 계엄을 이제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이선진님께서. 근데 이게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항상 오실 때마다 군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하고 다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느낄 때는 네네. 이 사람들을 물어본 게 나중에 뭔가를 도모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도모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충성스럽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를 네네. 파악을 해서 이선진님께 물어봤고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계엄이 발표하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나는 걸 인지를 하셨다는 거죠. 네. 네네. 이 인원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해서 2차 계엄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인원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신원조회를 아직 않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원들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관에서 배회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인원들은 의장인 공간이 아니고 관저 경계 강화를 요청받아서 경호처에서 관련된 인경비단 요원이 그 외곽 경계를 가면서 경계역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CCTV에 찍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것이 정확하게 팩트였습니다. 지금 호성권 청장이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경찰 요청 시에 한겨레, 경향, MBC 등에서 단순을 협조를 해라라고 진술하셨는데 우리 이상민 장관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 청장께서는 경찰 요청 시라는 단서를 달아서 경향, 한겨레, MBC 등 단전 단수 지시를 하라고 협조를 내린 적 있습니까? 유추를 하자면은 어떤 경찰 요청이 오면은 소방에서 적기 조치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우리 그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이나 일선에 단전 단수 지시 일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은혁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보류한 그 여야가 좀 합의해달라고 한 이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걸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야 합의가 왜 필요하냐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거예요. 여야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그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적어도 그동안 우리 국회가 네, 질의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적어도 우리 국회가 그동안에 여야 합의로 했던 이 관행을 가진 것이 바로 독일법에서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라는 그 취지가 반영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좀 요청했던 것은 저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이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독일법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곽규택 의원, 내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곽규택 의원. 자, 질의하세요. 네, 하십시오. 방금 임종득 의원이 저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을 넘었고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만히 계세요. 국정조사에 맞지 않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렇게 질의한 의원님이 정신 나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양쪽에 자,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요? 정신 나갔다니! 자,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 용인어대 발언하셨다면 여기서 깔끔히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은 퇴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아니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정신 나갔다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계셔야지. 가만히 있어. 강연 가만히 계세요. 정식적으로 사과하세요. 퇴출 명합니다. 자, 김병지 의원. 네. 백혜련님 발언하십시오. 방정환 증인 요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동료 옆에 의원한테